나와 세계는 구분될 수 없다. 동양 철학자들이 2000년 전부터 말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요즘 현대 물리학과 인지과학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술가이자 학자인 로버트 페페렐. 그는 테크놀로지와 인지과학, 예술을 가로지르며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의식과 존재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인간의 지능이 단지 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된다고 이야기하며 환경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불확정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2-45에 실린 로버트 페페렐의 퍼즐 휴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에 관심이 많다면 냉동인간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알코르 같은 재단을 통해 내 전신을 12만 달러 약 1억 8천만 원에 보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뇌라고 믿는다면 뇌만 냉동시키는 신경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보다 저렴한 비용인 5만 달러 7천만 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뇌가 다른 몸이나 내 DNA에서 자라난 몸속에 재이식된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그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나일까? 또한 그 몸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전하게 될까? 해부학을 통해 우리는 신체의 신경체계나 고도로 민감한 기관과 샘들의 뇌가 얼마나 깊고 긴밀하게 묶여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식된 뇌는 처음부터 실패 없이 그 내밀한 신경들을 즉각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획득해온 운동 기능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운동 기능들은 단지 뇌 자체에서가 아니라 몸의 근육, 신경이나 기관 속에 어느 정도 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반론들은 시간이 걸려 극복하게 될 의학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나 더 깊은 철학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나는 뇌 신경 조직의 특정한 배열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훨씬 더 복합적인 어떤 것일까? 많은 인지과학자들은 뇌를 연구하면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비슷한 종류의 지적 능력이 신경 시스템의 어딘가에 또는 신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위험스럽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 가끔 우리가 하는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반응들, 공이 날아올 때 순식간에 피하거나 손이 뜨거운 불에 닿자마자 바로 빼는 반응과 같은 행동을 생각해보자. 물론 그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뇌의 처리 능력에 달려있다. 과학자 헬르몰츠는 신경을 따라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신경 신호가 생각보다 매우 느리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두뇌 활동에서만 기인한다면 빠른 반응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사실은 지능은 사람의 전체적인 행동에서 인식될 수 있는 속성임을 밝힌다. 그렇다면 신체의 나머지 부분의 개입이나 협조 없이 인간 뇌에서 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면 지능이 어디에 있다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최근의 연구는 지능이 뇌의 처리 능력인 만큼이나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기능이라는 생각이 지지를 받는 추세이다. 인공지능 연구가 조지프 웨이클링과 퍼 백은 미니 브레인이라는 뇌의 일부 기능을 흉내낸 작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했다. 미니 브레인들은 그들 자신만의 행동 지식을 부여받았을 때는 빈약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 주변의 다른 미니 브레인들과 그들의 환경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과제를 훨씬 더 잘 수행했다. 두 사람은 지적인 행위란 뇌의 처리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결론지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신체적 이동성이 지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활동적인 세계와 활발하게 기능하는 마음 사이에 어떤 깊은 통일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감각적 자극을 차단하게 되면 마음의 정상적 기능이 와해되고 환각이 생기고 종국에는 심한 트라우마에 빠진다.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은 적절하게 기능할 수가 없다. 마음과 세계 사이에 깊은 통일성이 있다는 생각은 가장 딱딱한 과학일 것 같은 물리학으로부터도 지지받는다.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제안한 양자물리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전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기 전에는 그 전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그때서야 하나의 결과로 결정된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피트는 그의 저서에서 전체론적인 속성,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양자세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이미 동양 철학자들은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다. 생각과 그 생각을 하는 마음을 떼어놓는 것은 환상이다. 관찰자와 세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제 그와 유사한 전체론이 물리학 속으로 들어왔다. 인간은 환경과 늘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분비물, 머리카락, 숨, 음식물, 피부, 소리, 빛, 열의 형태로 된 액체와 화학작용과 에너지의 교환작용을 생각해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환경과 얼마나 깊이 통합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부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얽혀있고 이루어져 있는 환경과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식과 몸의 관계 또한 그렇다. 우리는 의식이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가만히 자신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몸이 의식적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면 그것을 나는 내 가슴과 팔에서 느낀다. 겁에 질릴 때면 감각이 가장 강한 곳인 배와 다리에서 느낀다. 즐겁다면 나는 그 즐거움을 내 입과 뺨에서 느낀다. 긴장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굳어지는 내 근육에서 느낀다. 이 모든 정신적 상태들을 그 신체적 느낌에 의해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체와 환경은 구분지어질 수 없고 마음과 몸 또한 절대적으로 구분지어질 수는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의식과 신체와 환경을 관통해서 통합된 연속성이 존재하므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인간의 절대적인 경계를 결코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한도는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외부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로버트 페페렐의 퍼지 휴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인간의 절대적인 경계를 결코 결정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